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할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북한과 최대한 맞닿아 있는 곳에 가서 방송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 중에서도 옹진군은 개성과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오늘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연안부두를 바라보며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수출을 위해 출항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는 연안부두의 풍경은요,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또 바다도 파란색을 넘어서 진한 곤색 같은 파도를 잔잔하게 물결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땅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토대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던 짧은 기간 동안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요즘은 한 가정에 자동차가 2대를 가지고 있는 일도 많아질 정도로 재벌이든 서민이든 같은 종류의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열심히 돈을 벌고 일군자에게 기회를 주며 계급이 정해지지 않는 진정 평등한 사회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달고 한국 국가대표가 운동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딸 때 한국 국민임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진짜 자랑스러움은 연안부두를 바라보며 수천 대의 차량이 수출되는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누려야 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한국을 자랑할 날이 곧 도래함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RBS를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도 함께 믿으시죠? 오늘도 노래 들려드리며 RBS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있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모레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에서 4.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지난 2013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약 13년간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제사회에 점차 독재 체제로 규정돼 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선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차베스 시절 구축된 권력 집중 구조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중국 국제유가 폭락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히 붕괴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의약품 부족 사태가 이어졌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한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2018년 대통령 선거는 주요 야권 후보들이 배제된 채 치러져서 미국과 유럽연합, 미주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U 제재가 강화되며 국가 고립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며 이중 권력 사태가 벌어졌지만 군과 사법부를 장악한 마두로 정권이 실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마두로 정권 하에서 사법부 장악, 언론 탄압, 정치범 수감, 선거 통제가 구조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7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마두로 정권은 선거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선거형 독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독재 정권이 유지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화폐 가치는 쓰레기 휴지 조각이 되고 상점 앞에 살 수 있는 물건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떠날 수 없던 국민들은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사는 지역을 공습하여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대한민국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밤은 비명과 폭발음으로 뒤덮였습니다. 150대의 미군 항공기가 뿜어내는 불꽃이 하늘을 내웠고 13년을 이어온 마두로 정권은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던 도시는 최소 7차례의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 인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미군 헬리콥터들은 선방을 내뿜으며 고층 건물 사이사이를 저공 비행했고 그 굉음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습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도로는 피난 차량으로 마비됐습니다. 도시 전역에 전기가 끊기며 암흑이 찾아온 가운데 시민들은 무려 90분 동안 멈추지 않는 항공기 소음과 불길 속에서 생생한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댄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에 F-22, F-35 스텔스기는 물론 B-1 폭격기와 수많은 드론까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목표를 향한 작전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미 공군은 작전 개시 직후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특수부대를 태운 헬기들이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헬기 부대는 마두로 대통령의 거처를 덮쳤습니다.
13년간 철권을 휘두르던 마두로는 아내와 함께 강철문 뒤로 숨어들려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미군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과 귀를 가린 마두로 압송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작전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미국이 내건 명분은 마약 밀매 집단 소탕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패권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마약 밀매 논란으로 나라를 주무르던 마두로의 축출 소식에 거리 곳곳에선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남미 우방국들은 이번 공습을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3년 독재 정권이 무너진 자리, 베네수엘라는 이제 극도의 혼란과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 국가와 두려워하는 독재 국가들, 국민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려고 친중 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부정선거로 찬탈한 지금 한국의 이재명, 그리고 80년 가까이를 김씨 3대 독재로 국가 자체를 독식하고 있는 김정은일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마두로 축출 사태를 보며 남일 같지가 않아서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북한 김정은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도 마두로처럼 국가 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본다면 북한에서도 발생할 법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하면서 적용한 논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등을 근거로 국가 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김 위원장에게도 얼마든지 마약 제조나 금융기관 해킹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생포작전이 김 위원장에게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핵 집착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김정은 정권을 하여금 핵무기 보유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판단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각종 전술 핵무기 그리고 2차 공격까지 가능한 전략무기 생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끔. 이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강화해 도발 억지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순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강의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 때 건강한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에 온 선교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스며든 선교사들의 흔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 5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스며든 선교사들의 흔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흔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선교사들이 했다고? 생각하게 될 이야기들이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선교사들의 사역은 복음, 교육,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예술과 체육을 포함한 문화 깊숙이 선교사들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농업에도 그 흔적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도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졌죠. 피아노를 처음 조선에 소개한 것도 선교사였고 적어도 1892년 이전에는 조선에 사가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미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스웰렌 선교사가 사과 재배에 성공하면서 조선 사람이 사과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들은 거대한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선에 아낌없이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책들, 특별히 서양의 책들을 불편함 없이 우리말로 읽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882년입니다. 바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때부터입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1883년 그 번역된 성경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였던 탓에 조선 팔도의 모든 사람이 읽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쓰였던 언어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그 일을 진두지휘하던 사람 중 하나가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레이놀즈와 헤론, 스크랜튼 등 조선 선교 초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선 사람이 한글 사용을 생활화하게 되었다는 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게일 선교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 사람입니다. 심양에서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번역돼 있었는데 게일 선교사가 성경 전설을 표준어로 번역하면서 유일하신 우리의 왕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는 성경만 번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비롯해 서양의 고전을 한글로 번역해 조선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또 조선에 관한 책도 저술하여 세계의 조선을 알리는 일을 했는데 약 43권이나 된다고 하네요.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책을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바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에게 많이 읽힌 유명한 책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그의 아내 깁슨 선교사와 함께 철로 역정을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서는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사파를 넣어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읽게 해주었죠. 또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에게 새롭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TV, 인터넷도 없었던 때라 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계의 소식, 그리고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문이 1897년 2월 2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창간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7년 4월 1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유익한 정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신문들은 무척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조선이라는 우물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움직임은 조선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유의 복음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문맹이 90% 이상이었던 조선 사회에 교육이란 빛으로 문맹률을 퇴치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겨드렸습니다. 부통령의 부정선거 문제로 4.19 혁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자 병원에 있는 학생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의 탓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자리를 내려오는 하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본인이 세운 대한민국 땅을 2번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마지막 바람은 우리 백성이 새끼 모두 다 먹고 다시는 종의 멍을 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8선으로 갈라져 김일성 독재 치하에 갇혀있는 우리 동포들을 반드시 구출해내겠다는 다짐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그 과제는 지금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 유언이 이제 실행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 희망을 가지시고 그날이 다가옴을 기대하며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북녘과